안녕 잘 지냈나요 내 사랑 나보고 싶진 않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부터 내신 만점 기하와 벡터의 김소연입니다. 네,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기하와 벡터, 기백이라고 하죠. 기백의 1도 모르는 정말 우리 기백을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초 개념부터 시작하지만 그 끝은 내신 만점과 수능 완성 개념의, 수능 개념의 완성까지의 영광을 안겨드릴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기하와 벡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기하와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게 어려운지, 그렇다면 그 어려운 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기하와 벡터 우리 지금부터 같이 완전히 우리의 과목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우선 우리 기하 벡터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기하 벡터 공부하면 뭔가 입체 도형도 나오고 공간 도형도 나오고 내가 중학교 때 조금 공부했었던 내용인데 너무 어려웠어. 게다가 뭔가 내가 모르는 그런 공간에서의 사고하는 게 정말 많다고 하던데 게다가 도형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기하 벡터는 이런 공간학적인 그런 사고와 그러한 센스가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그 누구도 기하 벡터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하 벡터가 어려운 이유는 공간학적인 그러한 감각이 있다면 도움이 됐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기하 벡터를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아니죠. 선생님은 이미 운전면허증을 땄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아마 가장 시간이 많을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운전면허증을 따게 됩니다. 그 운전면허증을 딸 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후진 주차입니다. 근데 이 후진 주차라고 하는 코스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붙어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다니죠. 근데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을까요?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은 공간학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학적인 사고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시험에 통과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순서대로 봐볼게요. 먼저 자동차가 여기에 주차하고 싶다면 이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 자기 앉은 위치에서 왼쪽 선에 어깨를 맞추고 차를 정차한 다음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대각선이 되면 핸들을 어느 만큼 돌리라고 공식이 있어요. 돌리면 이렇게 대각선이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쪽 거울로 보게 되면 왼쪽 모서리가 이쪽에 오게 돼요. 내 자동차의 끝이 이 오른쪽 끝 뒤 모서리에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핸들을 모두 풀어서 그대로 후진하게 되면 이렇게 차가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차를 했다고요? 공간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공식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더니 이 어려운 코스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공식을 잊어버렸거나 공식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후진 주차를 처음에 잘할 수 있겠어요? 매뉴얼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에 대한 갈림길이 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하 벡터도 똑같아요. 물론 공간학적인 사고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 기하 벡터는요. 기본 개념부터 매뉴얼화해서 여러분들이 내 개념부터 차근차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기하 벡터의 각 개념에 대응하는 기본 유형들 있죠. 그런 기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뉴얼대로 이해를 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수능 유형 그리고 학력평가, 모의평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그 개념을 가져가시고 그 문제 풀이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하 벡터를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뭔가의 센스, 뭔가의 감각에 의존하는 게 절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개념과 이해 그리고 매뉴얼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신 만점뿐만 아니라 이 기틀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수능 만점까지 가실 수 있는 그 수능 상위권까지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기하 벡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과서 중에 하나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시중에는 9종의 기하 벡터 교과서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9종 교과서를 모두 전격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신 만점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만점 받기 위해서 공통적인 개념을 만들어야 되고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기본적인 유형을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선생님이 무엇을 했느냐면 9종 교과서 분석과 더불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무엇을 참고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요. 무엇을 참고하냐면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력평가, 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 출제기관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 이런 문제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교과서와 이러한 학력평가, 모의평가를 모두 전격 분석을 해서 개념과 함께 기본 유형 그리고 내신 만점이라고 하는 유형까지 전부 다 이 책에 분석해서 넣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만든 교재이고요. 교재를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정말 하루에 4시간 쪽잠 자면서 꿈속에서도 교재를 만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교재예요. 자, 그럼 이 교재로 우리가 어떻게 기하 벡터를 공부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차분차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하 벡터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열기라고 하는 첫 쪽을 통해서 내가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알기 쉬운 예제나 내가 이미 배웠던 예제를 통해서 생각열기로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생각열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탐구한 내용을 정의로 정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의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한 그 기본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기 때문에 빠른 체크를 통해서 빈칸을 열심히 채우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할 겁니다. 근데 바로 답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빠른 체크 밑에 연한 회색으로 정답을 적어두었어요. 잘 안 보이게.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 컨닝하지 마시고 열심히 푼 다음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빠른 체크로 스스로 개념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교재를 공부한 내용 그리고 강의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오늘의 핵심 개념 체크를 할 겁니다. 사실 여기엔 뭐가 들어있냐면요. 선생님 교재 내에 말풍선으로 쏙닥쏙닥 여러 가지 비법, 이거 선생님들이 함정이야, 선생님들이 자주 틀리게 내는 문제야, 이런 쏙닥쏙닥을 넣어두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기 핵심 개념 체크를 통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가이드가 뭐고 오늘의 핵심 개념이 뭐였고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함정이 뭔지 선생님 여기 다 적어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으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 아주 기본적인 유형까지는 된 것 같은데 난 사실 내신 만점 받고 싶거든. 그죠? 게다가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3, 4점, 쉬운 4점까지는 맞고 싶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이 준비했냐면 마지막 단계는 내신 만점 연습 문제로 여기 정리를 해뒀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들은 사실 우리 제자들이 많은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9종 교과서를 분석한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때 나오는 그러한 9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개념과 문제들로 만든 이런 문제들을 푸셔야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알려드릴게요. 수능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세요? 모든 시중의 교과서를 분석해서 어떤 한 교과서에서만이라도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은 수능에 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각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명제 있죠.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 특강에도 안 나고요. 수능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미적분원 교과서 중에 어느 한 교과서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내신 만점 교재를 가지고 기초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능의 출제 근거가 되는 개념들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걸 또 선생님이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데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존교과서 분석,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두었죠. 선생님은 효율적인 파트를 맡고 여러분들은 열심히를 맡는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이 교재에 넣어두었으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공부할 거구나. 게다가 이걸 우리가 실천에 옮기려면 어떻게 수능 개념 활용해서 어떤 학습법으로 공부해야 될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전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교재 구성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생각열기와 그리고 예제, 그리고 빠른 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강의 전에 꼭 예습으로 해 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 중간에는요, 선생님이 이미 교재에다가 음성 지원이 되게끔 선생님 강의 듣고 교재 보면 선생님이 음성 지원이 되게끔 모든 걸 거의 다 적어두었습니다. 복습 잘할 수 있게끔. 하지만 선생님 강의 중간에는요, 이거 절대 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거 선생님들이 시험 낼 때 이거 함정으로 내는 거야, 평가원에서도 그래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과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이 적어두었지만 자기가 색깔 있는 볼펜으로 표시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얼마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강의 끝나고 나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개념 같은 거 또는 뭔가 공식 같은 거 스스로 다 유도를 해보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백지에다가. 교재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백지의 개념, 문제 다 스스로 써보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단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사실 강의 중간보다 강의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정말 질리고 토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질리도록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개념을 익히시고 그와 더불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 선생님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넣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이건 1단계 교재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그 현장에 가져갈 교재로 만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교재 진도에 맞춰서 학교 교과서 문제집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 연습 문제 같이 진도에 맞춰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이 이벤트로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과 같이 수강생으로 등록한 장학생인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 수능 개념 완성하고 또 수능 특강까지 같이 커리를 타고 갈 거기 때문에 학교 중간고사, 여러분들 학교 기말고사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제자들은 6월 모평, 9월 모평, 변형 문제까지 전부 다 선생님이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까지 적극 활용해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틀린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죠? 자, 틀린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밉지만 자신의 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틀린 문제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오답노트 활용법, 이것까지만 선생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사실 내가 문제를 한번 풀고 틀린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오답노트에 쓰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하고 강의를 하고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 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첫 번째 단계로 풀었을 때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틀린 거를 바로 풀이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백지에다가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별표 하나를 체크하고 그 다음 날 내가 별표 하나 체크했었던 문제, 바로 풀리진 않았지만 해설 보고 풀었던 문제라든지 해설 봐도 이해 안 됐던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시 풀이를 보지 않고 풀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건 또 풀리고 어떤 거는 또 어렵거나 찝찝하거나 안 풀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건 별표 2개. 그러니까 별표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별표 2개 만드시고 또 풀이를 보고서 이해한 다음 백지에 또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별표 2개 됐어요. 근데 이제 다다음날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쭉 짜고 나게 되면 주말 같은데 총정리하는 시간 있죠. 각 과목을 모두 총정리하면서 오답노트 정리하는 날에 그 별표 2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짜 여전히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별표를 하나 추가하세요. 이러한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가 오답노트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오답노트에 그 문제를 넣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 거냐면 이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야 돼. 하지만 지금 당장 풀 필요는 없어 라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허락하겠습니다. 풀지 말라고. 언제 푸느냐? 그런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학평 끝나고 풀어라. 6월 모평 준비하면서 풀어라. 그런 선생님이 풀어도 되는 제한 시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미뤄두셔도 되는 문제는 미뤄두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각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심화 발전 문제 가장 어려운 2-3개 해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바로 못 풀어내실 수도 있어요. 대신 쭉 학교 진도 맞춰가면서 중간고사 전에 또는 기말고사 전에 그때 맞춰서 푸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쭉 작성하시고 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것들의 구분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기초부터 내신 만점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지금 기하 벡터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1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차분히 모든 걸 다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내신 만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능 개념 완성 그리고 수능 특강까지 같이 달려서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이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두려움이 없어지셨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요. 안녕!